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4th of March 2021, Thursday, Sunday, and now 2: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Mart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반이라 진짜 고요한 일요일 새벽인데요. 어제 저녁 한 8시 반쯤 일찍 잠들어서 한 12시 반쯤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도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하다가 이제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근데 핀 마이크가 뭔가 접촉 불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라고 녹음할 때 금요일 날 처음으로 2번이나 뭐 말이 제대로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밤에 녹음했던 이마트에 관한 것도 또 소리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거 보니까 접촉 불량이 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요 핀 마이크 말고 그냥 마이크를 산 게 있는데요. 요걸로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그때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게 여러 명이 할 땐 요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걸 샀는데 이게 이제 소리가 민감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음도 막 굉장히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카페에서 녹음하거나 이럴 때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유튜브 스튜디오하고 집에서 촬영할 때만 요거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Mar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소식은 그 이마트 PB 라면이 미국에 수출 35만 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마트 PB 상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죠. 다른 나라에도 점점 그렇게 되면 이마트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마트가 2021년 1월, 그러니까 올해죠. 1월서부터 2월 누적 매출이 2조 9,312억이 돼서 2020년 1월, 2월 매출보다 1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할인점이 8%,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가 27.2%, 그 다음에 전문점이 14.2%가 했는데 특히 가전 매출이 3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이마트 매출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유통회사가 특히 오프라인에 중점으로 한 회사들이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공간을 또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도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레드오션이라서 모든 참가자가 다 레드오션 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렵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쿠팡이 이제 공모하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100조가 좀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쿠팡이 100조가 넘어선 게 이마트나 네이버한테는 호재입니다. 쿠팡이 100조 아직도 매출은 물론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적자가 꽤 나는데 쿠팡이 100조의 가치라면 이마트나 네이버는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는 훨씬 더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총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치를 평가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하면 지금 뭐 주가보다 뭐 10배는 더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뭐 10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거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어찌됐든 신세계 그룹 주가가 전반적으로 유통주 중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 중심 전도에 관한 책인데요. 오늘 조금 읽어볼 것은요. 하느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곳이다. 또한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법.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요즘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86세, 81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식사를 먹을 걸 해다 드려도 챙겨 드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시고 있는데, 가족 간의 협력이 두 분을 동시에 참 보살펴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때때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껏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몸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주 건강하시진 않아도 그래도 움직이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정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주변에 보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면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때때로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듦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돌보며 부모는 성숙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정에서 아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굽히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죠. 요즘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가정 안에서 죄의 뿌린 이기심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절제로 성숙해진다.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자기 이기심이 좀 강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중에 그 인간 간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관계에서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날 시원하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저도 약간 좀 사고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적인 생각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좀 개인주의적이나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를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의 오해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기본적인 배려심이나 남을 막 무시하고 나의 이기심만을 내세우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없고, 좋은 점도 있고 물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기존에 우리나라 원래 고유의 평등 사상 이런 거에 플러스 유교적인 사상,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의 뿌리를 또 많이 두고 있는데, 유교가 우리나라 기본에 또 큰 바탕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고려라든지 이럴 때는, 고려 시대 이전에는 신라 고려 이럴 때는 훨씬 사람들 사이가 자유분방했고 남녀 간에도 평등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 와서 그런 것들이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시대 역사가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라든지 신라 이런 쪽 사람들하고 더 원래 그 자유분방한 성격이 맞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근데 그런 그 조선시대 이전의 사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조선시대 유교 사상, 거기다가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뿌리 밟으면서 군대 문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문화 영향도 남아 있고, 플러스 미국, 이제 일본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는 정말 여러 가지 문화가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그런 거하고는 저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그 바나나라고 그 유튜브에서 여자 영어 선생인데 굉장히 인기 많은 선생이 있는데, 굉장히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교사고 친척들도 다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이분이 성공해서 돈을 나름대로 많이 버는데, 그 전에는 맨날 잘하면서 구박받은 게, 너같이 딴 사람하고 달라서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구박을 엄청 받았는데, 유튜버로 성공해서 어쨌든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될 입은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하여튼 칭찬을 또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정말로 마음이 갈대처럼 쉽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딴 사람하고 좀 달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하고 다름이 꼭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뿐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도 있잖아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갔다고. 좁은 길이 맞는 길이라면 뚜벅뚜벅 가시고, 근데 그 좁은 길이 맞지 않는 길이라면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기심을 절제하는 배업을 배우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이마트 주식 전망 나쁘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